안녕하세요, 캡노트의 석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스타360 플로우2 프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이거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좀 했던 게 있어요. 인스타360의 공식적인 광고를 봐도 그렇고요, 최근까지 수많은 유튜버들이 리뷰한 걸 봐도 그렇고 아이폰으로 다 하다 보니까 나도 아이폰으로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이제 갤럭시가 편해서, 안드로이드가 편해서 갤럭시 폰을 쓰는데, 그래도 다행인 게 주변에 아이폰 공기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빌려 쓰는 건 일이 아니었거든요.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틀간 빌려서 제가 사용을 해봤고요.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, 분명히 아이폰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이나 확장성이 넓다라는 거는 경험을 했어요. 그러면 갤럭시 유저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스마트폰 짐벌 하나를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라고 갈등을 할 때, 다들 아이폰으로만 하니까 플로우2 프로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을 쓰는 나는 구매하기가 좀 그런가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. 특히나 어떤 기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또는 제한이 있는지,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갤럭시 폰으로 전용 어플을 사용했을 때, 그리고 카메라 어플, 자체적인 카메라 어플을 사용했을 때 아이폰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까 합니다. 지금 이건 갤럭시 폰에서 인스타360 전용 어플을 실행한 모습입니다. 좌우 상단 쪽에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. 일단 좌측에 이 해상도를 한번 볼게요. 해상도는 720p에서 4K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, 4K는 최대 30fps만 됩니다. 그리고 4K를 켜게 되면요, 여기 보이는 이 미용 효과, 스킨 보정 같은 거 이런 게 안 돼요. 1080까지 해야지 미용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아래 요거 한번 볼게요. 요거는 자동하고 수동을 오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짐벌 관련한 설정 한번 볼게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건 딱히 정답이란 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여러 가지를 만져보고 나에게 적합하다 라고 생각되는 선택적인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이는 배럴 롤 속도는 이 조작부에서 C 버튼을 길게 누르면 롤 축이 돌면서 나오는 기능을 말한 거거든요. 요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아래쪽에도 대부분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자동 교정, 요거는 구입하자마자 한 번쯤 꼭 거쳐 놓는 게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. 여기 메뉴들도 복잡하거나 어려울 건 없어요.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내서 둘러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요, 조작 가이드가 있어요.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특히 초보자라면 무조건 한 번쯤 보면 괜찮은,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조작부를 통해서 뭘 누르면 어떤 게 실행이 되고 어떤 게 실행이 안 되고, 또는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올바른 사용,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을 써먹기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.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, 요게 샷진이라는 건데요,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에 대한 도움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이 후레쉬인데, 후레쉬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. 바로 필터를 볼게요. 필터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, 넘쳐나는 필터들이 보입니다. 색감 보정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색다른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미용 효과죠.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미용 효과를 원하는 만큼 수치를 넣어서 반영을 할 수 있어요. 1080p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으로 요거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 크리에이터들이 대본이나 자막 등을 여기에 입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없는 것보다는 정말 괜찮은 기능이긴 한데,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용자들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여기까지가 갤럭시 폰에서 인스타360의 전용 어플을 실행했을 때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. 인스타360 플로우2 프로도 1세대처럼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. 간단해서 아까 보셨던 그 가이드만 참고해도 웬만한 기능은 다 쓸 수 있게 되는데요.
여기 조작부를 보시면요, M 버튼 이걸 짧게 한 번씩 누르면 짐벌 모드가 바뀌거든요. 총 4가지로 바뀌는데 이걸 2번 짧게 누르면요 넘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짐벌 모드가 바뀝니다.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휠을 돌려보면요, 당연한 거지만 줌인 아웃이 됩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아이폰에서 줌인 줌아웃 할 때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안드로이드는 조금 뭐랄까 프레임이 부족해서 끊기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요. 근데 이게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가볍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C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전방 후방 카메라 변환이 되고 2번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. SNS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에 볼게 요 위에 있는 버튼, 요 C 버튼을 한 번 누르면요 360도로 패닝을 하게 됩니다. 이게 360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무한회전이에요. 무한회전이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죠. 이 기능을 켜게 되면요 자동으로 녹화가 함께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, C 버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, 배럴롤이라고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. 이것도 실행을 하는 동시에 녹화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. 이런 기능들은 전후방으로 무빙을 하면서 촬영할 때 정말 멋진 장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본 거고요. 그러면 갤럭시의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는 어떨까요? 일단 기본 카메라 앱에서는 줌인 줌아웃이 안 돼요. 애플은 되지만 안드로이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C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배럴롤이 되던 거, 그것도 여기서는 안 됩니다. 다만 짧게 눌렀을 때 이렇게 360도 패닝을 하는 건 가능해요. 요거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부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모드 변경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됩니다. 그러니까 짐벌 모드 4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. 여기 셔터 버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진이든 아니면 동영상 촬영이든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잘 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데는 크게 번거로움이나 불편이 없긴 해요. 하지만 뒤쪽에 있는 트리거 버튼은 제한이 있습니다. 한 번 눌렀을 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죠. 그것 때문에 트래킹은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아예 안 돼요. 그리고 2번 눌렀을 때 재정렬하는 요 기능, 요거는 정상 작동, 3번 눌렀을 때 전후방으로 회전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애플 OS에서 각각 인스타360 어플을 실행했을 때 메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UI 인터페이스를 체크해 볼 겁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. 일단 애플을 보면요, 안드로이드에 없던 메뉴들이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좌측 하단에 총 4개의 메뉴들이 추가되어 있죠. AI 트래킹을 비롯해서 다른 기능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, 우측 상단에 이 기능은 다른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. 이런 기능을 대표적으로 보면요, 원하는 구도에 맞춰놓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지,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선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, 그리고 애플의 로그 파일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보다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죠. 보신 것처럼 아이폰을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꼭 인스타360의 어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플에서도 제대로 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부럽다.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에서 플립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왜냐면 플립에는 그 맥세이프용 그 마운트를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클램프만을 써야 되는데,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접히는 구조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해,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번거롭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?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, 저는 이렇게 접히는 구조라서 이 중앙에 이걸 배치한다는 게 뭔가 좀 거슬리더라고요. 근데 사실 문제는 없어요. 클램프를 끼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, 오히려 제가 이걸 쓰면서 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게, 플로트 프로를 보면요, 여기 뒤에 거울이 있잖아요. 거울이 있습니다. 이걸로 이제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
그 화질이 좋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때 이 거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붙여준 것 같은데, 풀립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. 풀립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게, 풀립 사용자들은 아실 겁니다. 이게 카메라를 켰을 때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내부 액정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 밖에 액정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 기능 쓰니까 정말 대박이에요. 이게 지금 밖에 필름이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이시죠 여기? 이 상태에서 플로우 2 프로랑 이렇게 궁합을 맞춰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것도. 자, 그럼 이제부터 갤럭시 폰, 안드로이드 폰을 인스타360 플로 2 프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활용성이 어느 정도인지, 과연 쓸만한 것인지 이 얘기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틀 동안 짧지만 알차게 아이폰을 빌려서 사용을 해봤었고, 갤럭시 폰은 어차피 제 거니까 아무 제한 없이 길게 실사용을 해왔거든요. 그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아이폰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만약에 제가 아이폰 유저다, 그리고 요번에 스마트폰 짐벌을 하나 사야 된다, 그러면은 딱히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DJI에서도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. 근데 현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가격대, 기능이나 편리함 이런 걸 고려해보면 플로 2 프로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스마트폰 짐벌을 오랫동안 써왔고 영상이 잘 안 보일 뿐이지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플로 2 프로가 나오기 전에도 다른 제품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본 게 있었어요. 하나 구매를 해야 될 때가 돼서. 근데 딱히 예전 제품과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플로 2 프로를 쓰게 되는 건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근데 제가 삼성 폰을 쓰고 있잖아요. 갤럭시 폰 유저라서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폰 유저가 좀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.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. 그러면 갤럭시 폰으로 이 플로 2 프로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가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은 게, 솔직하게 말하면 초반에 아이폰으로 이틀 동안 쓰고요, 그 다음에 갤럭시 폰으로 며칠 쓸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폰이면 좀 더 편했겠다, 더 좋았겠다.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편해서 갤럭시 폰을 쓰는 건데 이 스마트폰 짐벌 하나 때문에 스마트폰을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갤럭시 폰으로 리뷰를 쭉 한번 해보자. 왜냐면은 다들 애플 아이폰 이걸로 리뷰 다 하고 그러니까 갤럭시 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얼마만큼 활용적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,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쭉 사용을 해본 건데, 사용해 본 결과 자꾸 애플과 연관을 지으면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. 일단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20년 넘게 카메라를 갖고 놀았으니까 관련 장비를 얼마나 또 갖고 놀았겠습니까? 그 사이에서 잘못 사서 되팔고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,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장비든 내 손이 많이 가는 장비가 좋은 장비입니다.
내 손이 많이 간다는 건 그만큼 쓰기 편하다는 거거든요. 스마트폰 짐벌이 그거예요. 스마트폰 짐벌뿐만 아니라 짐벌 제품들이 대부분 그래요. 세팅하는데 그 과정이 짜증이 납니다. 요즘 많이 간소화되고 좋아지긴 했어도 사람도 같이 간소화가 되잖아요. 더 쉬운 거, 더 편한 걸 찾게 되는데 그런 컨셉에 정말 잘 맞게 나왔어요. 그냥 딱 열고 그럼 전원 다 들어오죠.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제가 삼성폰 유저다 보니까 맥세이프를 쓸 일이 없잖아요. 뭐 쓸 일이 없었어요, 저는 일단. 그래서 안 썼었는데 이거 리뷰를 하면서 그 맥세이프용 마운트 그게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계속 쓰게 됐는데 그것만 쓰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 편해.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그만 딱 붙이면 끝이야. 그러면 바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. 거기다 조작도 상당히 간단하고 점점 심플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짐벌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, 그런 분들도 딱히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폰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긴 뭐 사실 제약이 아니죠.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없는 거고 제약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굳이 아이폰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제품,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스마트폰 짐벌을 너무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떤 게 파는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. 1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.